저는 스위스 출신의 전시 기획자 한스 루돌프 오트입니다. 저희 스위스 사람들은 늘 정확성과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기차는 1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도착해야 하고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제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질서를 경험하게 될 거야. 특히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잖아. 한국 같은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지. 이것은 제 오랜 친구 칼의 말입니다. 늘 일본의 정돈된 질서, 첨단 기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한국은 따라쟁이 국가야. 일본의 기술과 문화를 항상 모방하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해. 이런 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그저 스위스처럼 질서정연한 나라들이 있다면 충분히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칼의 말을 반쯤 믿으며 일본의 완벽한 질서를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시아 두 나라에서 인간 존엄성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볼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감탄했습니다. 깔끔한 시설, 정리된 안내판,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았지? 일본의 질서는 세계 최고야. 칼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었고 이번 엑스포에서 독일 파빌리온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엑스포 현장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미래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공지능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저는 칼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특히 이번 엑스포의 화장실은 실험적 공간 설계의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어. 실험적 공간이라 들어보면 멋진 개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유명한 올젠더 화장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확실히 미래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 환경 친화적인 설비들. 하지만 곧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6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화장실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성인 남성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그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일본인 여성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설계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중년 여성은 정말 불편해요. 화장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데 이렇게 남녀가 뒤섞인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어요. 이건 디자인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예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둘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차이를 무시하는 건 결국 불편함을 낳을 뿐이죠.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직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과 노인분들이요. 하지만 이번 엑스포의 다양성과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라서. 화장실을 나오면서 놀란 표정으로 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설계인가요? 사용자들이 불편해 보이는데. 칼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대답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법이야. 그래도 이건 다양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도야. 한국 같은 나라는 이런 실험적 시도조차 하지 못해.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실험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일까? 무엇보다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편안함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포 둘째 날, 저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젠더 중립적 탈의실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모든 성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많은 여성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길 꺼려했습니다. 한 젊은 일본 여성은 다른 공간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탈의를 포기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을 만큼 용감하지 못해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탈의한다는 건 제게는 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본능적인 수치심,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어떤 이념적 실험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스, 어때? 일본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지? 칼이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기술 자체는 훌륭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화장실이요. 칼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보수적이군. 이런 게 미래의 방향이야.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과연 미래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를 획일화하는 것이 미래인가? 아니면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의 모습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살아왔고 그 생물학적 차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과연 발전일까요? 아니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일까요? 그날 저녁, 저는 엑스포 근처의 일반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었고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훨씬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여성 화장실에는 화장대와 파우더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여성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남성 화장실에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설계가 오히려 모두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적 디자인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회사 본사에서 긴급한 출장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전시 컨퍼런스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서울요? 하필 지금? 저는 당황했습니다. 칼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스, 정말 조심해. 서울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공공시설은 최악이야. 그는 또한 한국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전통적이야. 남녀 구분에 집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너 같은 열린 사고를 가진 유럽인은 답답함을 느낄 거야. 칼의 경고를 들으며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말이 과장된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보다 더 넓고 깔끔했습니다. 입국 절차도 신속했고 직원들의 안내도 정확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었고 객차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고 노약자석은 확실히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첫 번째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남녀 구분이 명확했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각 칸마다 사용 중인지를 표시하는 LED 등이 있었고 자동 수전, 핸드 드라이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소 기록표였습니다. 매시간 청소 담당자의 이름과 청소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컨퍼런스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도심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사는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역시 완벽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장애인과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를 위한 별도 시설이었습니다. 여성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유실과 파우더룸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남성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버지들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각 성별 내에서 다양한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접근법이 돋보였습니다. 이건 칼의 말과 완전히 다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화장실 시스템은 모든 이용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일본인 건축가 아키코 타나카. 그녀는 오사카 엑스포의 올젠더 화장실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였습니다. 오트 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타나카 씨, 반갑습니다. 왜 서울에 오셨나요? 사실 한국의 공공시설 설계를 연구하러 왔어요. 특히 화장실 시스템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의 건축가가 한국의 화장실 시스템을 연구한다고? 저희 엑스포 화장실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불편함이. 아키코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설계한 올젠더 화장실에 대한 후회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는 결과를 낳았어요. 진정한 포용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불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공공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더군요. 맞아요. 한국은 기본에 충실해요. 남녀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본 위에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우려는 점이죠.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식사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키코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설계팀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더 앞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간과했어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그 차이는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이에요. 아키코는 엑스포 이후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불편함을 호소했고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은 안전 문제를 제기했어요.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오히려 여성과 어린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군요. 저도 오사카에서 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실험적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했지만 한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 존중이 아닐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탐방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공원, 지하철역, 심지어 전통시장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설계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존중하되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 같아요.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저녁 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서울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명확한 사용 상태 표시, 효율적인 공간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의 명확한 구분. 칼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나도 그래요. 당신의 말과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오사카 엑스포의 화장실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해요.
남녀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아키코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올젠더 화장실 같은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시도가 많은데요. 아키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실용적인 나라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날 밤 아키코와 저는 서울의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 존중이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그 차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질서란 외적으로 보이는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키코는 한국인들이 가족 가치를 중요시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공시설 설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원래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서구적 개념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결합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깨달음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의 전시 공간 설계 철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실제 도시를 경험하면서 인간 존엄성의 실천을 목격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인 건축가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건축과 공공시설 설계의 핵심 가치는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 각 성별의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설계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복잡한 길거리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보행자들,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는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이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면화된 배려에서 비롯된 질서였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녀 구분이 명확한 기본을 지키면서도 각 성별 내에서 다양한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국의 접근법은 인간 존중의 완벽한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1.5배 더 넓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남성 화장실에는 소변기와 대변기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있어 이용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키코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설계를 재검토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존엄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타나카 씨,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질서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축 디자인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의 공공시설 설계 철학은 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 설계의 기본은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전시 설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저는 다음 전시 기획에 동양의 인간 존중, 한국의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칼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스,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국은 인간의 본질을 존중하고
그 위에 세심한 배려의 질서를 쌓아 올린 나라야. 남산 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인간 존중이란 남자와 여자라는 기본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위에 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3달 후 아키코의 새로운 화장실 설계가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그 차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의 필요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더해져야 합니다. 아키코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의 올젠더 화장실도 결국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화장실은 남녀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각 성별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서야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일본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의 한국의 인간 존중 시스템 전시도 스위스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성별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시작이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관람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실험에 집중한 나머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과 필요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 서울의 야경이 생각날 때면 저는 그날 밤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진정한 존중, 진정한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일까? 그 답은 결국 한국의 공공 화장실에서 찾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특성을 존중하되 모든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 접근법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설계에 그 철학을 담으려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